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아직 남아있는 걸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명 씨는 구속 전에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고 말했다가 검찰 조사에선 휴대전화 매장에 넘겼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입대 3일 만에 육군 훈련병이 구보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기 군포에선 지하철 역사와 연결된 건물에서 불이 나 이용객들이 대피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의혹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북한군 고위급 장교가 처음으로 부상을 입은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을 받아온 맷 게이츠 미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인선 후 첫 낙마인데 파격 인사를 밀어붙이던 트럼프식 인선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구속되기 전에 명태균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휴대폰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건데 막상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선 때 쓰던 전화기는 휴대전화 매장에 넘겨버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이 이 휴대전화가 남아있는 걸로 잠정 결론을 내고 추적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문항을 교묘히 바꾼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대선 이전과 대선 시기, 대선 이후 모두 세 대의 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중 대선 시기 사용한 전화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세대 왜 버렸습니까?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그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선 시기 사용했던 전화기는 대리점에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이 전화기가 아직 남아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쓸 새 전화기를 개통해주고 이전 전화기를 매장에 건넸다는 당사자를 불러 조사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한 겁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하는 등 이 전화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설문 문항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에 두 가지 문항을 넣어야 되는데요. 네. 이재명이 그 부동산 문제 있죠. 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관련 대장동 의혹 질문을 추가한 겁니다. 하나하나 고치라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뭐 이슈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윤석열한테 조금 유리한 문항을 넣어라. 그리고 이재명한테는 좀 불리한 이제 문항을 넣어라. 강혜경 씨는 윤석열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도록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윤 후보에게도 옮겨갔지만 명 씨가 조정한 설문은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힘 게이트로 표현됐습니다. 강 씨는 명 씨의 이런 지시 탓에 여론조사 업체 P&R과 마찰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명태균 씨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 탈락 위기였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자신이 구제해줬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내가 엎었다,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냐고 말한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공천 탈락을 번복하고 경선을 치렀고 김 지사는 결국 당선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예비후보를 공천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그분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 그것이 저희한테 중요한 결정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공관위의 결정은 나흘 만에 뒤집혔습니다. 김 지사가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강원도의 그 김진태 후보와 황상무 후보를 경선에 붙이기로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선에서 황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았고 본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갑자기 공천 결정을 번복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 번복 결정이 있던 날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김진태 지사를 구제해 준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전날 밤 자신이 공관위의 결정을 뒤집었다면서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합니다.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같은 날 오후엔 강혜경 씨에게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거야. 김진태. 또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 명 씨는 4월 초 컷오프 이후 힘들어하는 김 지사를 직접 봤다고도 했습니다.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김 지사 측은 단식과 사과로 경선 기회를 받았다며 명 씨 관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한 황상무 당시 예비 후보는 그때 상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입대한 지 사흘 된 육군 훈련병이 구보 훈련 중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군포에선 지하철역과 연결된 건물에서 불이 나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했고 대구에선 음주 차량이 편의점에 돌진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사라 기자입니다. 경남 함안군의 한 육군부대에서 20대 초반 훈련병이 입대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구보를 하던 훈련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직후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육군 측은 훈련병이 조교 통솔하에 정상적인 구보 훈련 중이었고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자욱한 연기가 지하철 역사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군포시 삼본역과 연결된 건물 지하 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과 역사에 있던 200여 명은 황급히 대피했고 지하철도 한때 삼본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에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들이 함께 있어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40대 남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찜질방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9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편의점 관계자와 손님 등 3명이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ICBM이 아니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와 스톰 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자 이번엔 러시아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영방송에 나와 직접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니라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е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в безъядерном гиперзвуковом оснащении. 미 당국도 러시아의 미사일을 ICBM이 아닌 실험 단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 통신은 미 당국자가 러시아가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와 지원국들에게 겁을 주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전쟁에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투에서 파병된 북한군 고위 장성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고위 군 관계자가 피해를 입은 첫 사례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을 받아온 미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트럼프 인선 첫 낙마입니다. 충성파를 줄 세우듯 파격 인사를 밀어붙이던 트럼프식 인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권 인수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지 8일 만입니다. 하지만 전날만 해도 전혀 다른 기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사용 의혹으로 공화당 내부조차 반대 기류가 강했지만 벤스 부통령 당선인까지 가세해 상원 설득에 나섰고 게이츠도 인준 결과를 낙관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도 지명을 재고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reconsidering the nomination of Matt Gaetz? No. 하지만 공화당이 공개를 거부한 윤리위원회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전날 뉴욕타임스는 게이츠가 성매매 대가로 돈을 건넨 내역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미성년 성매매 정황이 불거지자 공화당 상원 내부에선 인준이 불가하다는 기류가 확고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의 사퇴 발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매세 미래는 밝으며 그가 할 훌륭한 일을 보기를 기대한다며 격려하는 글까지 올렸지만 사실상 인선 실패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자 가운데는 사퇴한 게이츠 외에도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지명자가 또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게이츠를 낙마시킨 대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선 제동을 걸지 말라는 메시지를 상원에 보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충성파를 줄세우는 막무가내식 인선 방식에 공화당 내부는 물론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인사와 관련해 신중 모드로 돌아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해 10만 달러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오후 2시 15분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전보다 12%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은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날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 624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우리 돈 약 87억 원인데 낙찰받은 사업가는 이 바나나 먹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At $800,000, at $800,000, $850,000 now, $850,000, $900,000. Thank you, sir. 경매사가 입을 열자마자 입찰가가 끝없이 올라갑니다. 현지 시각 21일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 오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바나나는 단 6분 만에 52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At $5,200,000, Jen, the Catalan is yours. Congratulations. Thank you. 가상화폐 플랫폼의 창업가인 중국계 저스틴 선은 여기에 수수료를 더해서 624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는 독특한 예술적 경험의 일환으로 이 바나나를 곧 먹어치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500원 정도 주고 산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이 바나나, 2019년 아트바젤에서 공개된 후 계속 논란을 몰고 다녔습니다. 당시에도 전시한 바나나를 한 관람객이 먹어치웠고요. 국내에서 전시됐을 때도 대학생이 바나나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바나나는 곧바로 새 바나나로 교체돼 전시됐습니다. 카탈란은 이 작품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 코미디언입니다. 유튜브를 개설한 지 일주일 만에 5천만 구독자를 돌파한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와 만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When I started the channel? Yeah. I knew it was gonna, honestly, I thought you were gonna do like 20, 30 million in the first month. When you did 60, I was like, oh my God. 지난 8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호날두의 채널 어느덧 6,700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비스가 갖고 있던 최단 시간 100만 구독자 달성을 깬 것도 호날두였습니다. 미스터비스트는 3억 3천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Which video you have more views? The most viewed one is, yeah. So is it Squid Game still? This video, 4% of the humans alive have watched.
호날두는 100살을 은퇴하고 싶다면서 아들과 경기를 뛰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를 경기에 초대했는데요. 머지않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f I come out here, though, you got to get a dub. Yeah. Okay. Don't worry. So I invite you anytime you want. You are very welcome. Show expression. 수백만 장의 앨범과 굿즈를 판매하는 K-팝이 기후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지구에는 K-팝도 없다며 기획사들 앞에서 시위도 이어가는데요. 지난 9월부터 하이브 앞에서 K-팝4 플래닛 활동가들은 음반 CD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팬사인회의 응모나 무작위로 포함된 포토카드를 위해 앨범을 수백 장씩 사게 만드는 회사를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엔터사의 마케팅 상수로 인해서 과대 생산하고 또 과대 폐기되는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도박하러 가는 것 같다, 포토카드 뽑으러. 지난해 국내 실물 앨범 판매량은 1억 1,900만 장을 넘겼고요. 3년 사이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K-팝을 위해 어떤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 감시하고 기후 악당 기획사를 뽑는 투표도 벌입니다. 외신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10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UN 플라스틱 협약 회의를 맞아 내일 시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No K-pop on a plastic planet. 우리 경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졌다.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들이 이런 내용의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IMF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 더 어려울 거라고 경고했는데 정부의 대책은 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 거리가 한산합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건설 일부를 중단하면서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삼성 때문에 다들 이렇게 장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데 경기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예전에 뭐 10명이 다녔으면 지금은 뭐 2명, 3명 다니니까는. 임대 문의가 붙은 채 텅 비어있는 건물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공실들이 많죠. 오피스텔이 월세가 110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지금 한 80 정도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다른 기업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포스코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건설업 침체로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SK는 현금 확보를 위해 알짜자회사 SK 스페셜티를 시장에 내놨고 CJ제일제당도 간판이라 불린 바이오 사업 부분을 매각합니다. 다른 그룹사들 역시 부진한 계열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더 버티지 못한 중소형 업체는 더 많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는 1,380건으로 1년 전보다 2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파산 건수를 이미 10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과 SK 등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은 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부진한 내수에 수출까지 동력을 잃으면서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딸의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 과정을 살펴보니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던 딸의 친구, 서류와 면접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한체육회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의 훈련 관리와 생활 지도 등을 담당하는 훈련생활 지도관을 뽑는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력 등이 지원 요건으로 논의되다 결국 빠졌습니다. 대신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은 한국사, 한국어 능력 시험 등과 함께 우대 조건에 들어갔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에게는 해당 특정인의 채용에 걸림돌이 되는 지원 자격 요건의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지원자 32명 가운데 이기흥 회장 딸 친구인 유모 씨를 포함해 5명이 통과했습니다. 우대 조건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유 씨뿐이었습니다. 그러고도 1차 서류 전형인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에선 1등을 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심사위원 5명 모두 유 씨에게 최고점을 줬습니다. 유 씨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점, 다른 지원자들보다 20점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 유 씨에게 92점을 준 A 심사위원은 채점표에 확고한 직업 정신이 보인다는 별도 평가까지 남겼습니다. B 심사위원도 성실한 준비와 직업 정신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선수촌 고위 간부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생활지도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선수촌에서 일하고 있는 유 씨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고액의 세금을 미루고 호화 생활을 즐겨온 고액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치통에 수억 원을 숨기거나 비트코인을 사들여 세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에서 압류한 돈만 287억 원이 됐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경찰관 이케 하나에 강제 개문한 가지고 와서 받겠습니다. 체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개방합니다. 체납자는 욕설과 함께 국세조사관들을 위협합니다. 안나? 야, 세금 냈다 그랬어 안 낸다 그랬어? 집안에서는 고가의 미술품과 명품 핸드백 등이 쏟아집니다. 이날 국세청은 6억 원 상당의 밀린 세금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입니다. 김치통에서 김치가 아닌 5만 원권 다발이 나옵니다. 김치통에 든 돈 세어보니 무려 2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 체납자 696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박 당첨금이나 불법 증여,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대거 사들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만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287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저희가 자진해서 매각하도록 유도도 하고요. 또 다른 현금으로 납부를 했을 때 해지해 주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탈세 금액에 비례해 포상금도 늘어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JTBC 김민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늘이 뿌옇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조금 더 추워집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